퇴사하고 떠나는 뉴질랜드 호주 여행. 뉴질랜드 호주 여행 후기와 탑승했던 비행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질랜드 여행 사진을 보면 나오는 곳은 보통 남섬인데요. 한국에서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북섬을 경유해야 해요. 저는 북섬을 경유했습니다.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탔어요. 제가 혼자 갔다면 저가항공사를 탔겠지만 이번 여행은 아버지와 함께 가기에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클랜드로 가서 오클랜드에서 환승해 남섬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에요. 탑승한 대한항공. 국적기라 그런지 엔터테인먼트도 한국어 자막 지원이 잘 되어 있고 기내식도 입에 잘 맞습니다. 좌석 간격도 넓었고요. K-팝이 많아서 아는 노래가 많은 것도 좋았어요. 뉴질랜드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여행 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디어로 접하는 뉴질랜드는 환상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거의 매일 운전을 150km 이상 해야 해요. 그 말은 이동시간이 길다는 뜻이고 이는 피로와 연결됩니다. 뉴질랜드는 주요 관광지 간 거리가 기본 100km 이상입니다. 그럼 그 관광지에서 할 콘텐츠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연경관 감상, 트레킹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다예요. 자연경관 감상을 3시간씩은 할 수 없으니 경치를 잠깐 감상하고 이동합니다. 도시에서는 액티비티도 할 수 있는데 액티비티를 하려면 기본 20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진짜 많습니다. 오클랜드까지 가는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다 보니 기내식이 2번 나옵니다. 둘 다 제 입맛에는 맞았는데 아버지는 약간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잘 먹긴 합니다. 소고기 스튜와 샐러드, 치즈, 케이크까지 푸짐하게 나오긴 하네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아침이 나왔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와 요거트, 과일, 머핀 등등이 나옵니다. 약간 서양식이네요. 야채죽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오클랜드. 증검사를 하고 다시 남섬으로 이동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국내선은 제스타를 이용했는데요. 지연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지만 지연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오클랜드에서 유명한 베이글도 하나 먹고 환승했어요. 베이글 맛은 그냥 그랬어요. 이 가격에 이 맛의 베이글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왜 환장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스타 국내선은 그냥 다른 저가 항공사랑 비슷해서 딱히 할 얘기가 없네요. 국내선을 타고 크라이스처치에 도착했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 퀸스타운으로 운전해 가서 다시 시드니로 넘어가는 일정인데요. 뉴질랜드는 보통 렌트카 여행을 많이 해요.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도시만 빠져나가면 운전이 쉽습니다. 대부분 100km 이상이 1차선 직진이에요. 사고 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운전할 때는 자연이 너무 멋져서 지루하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대관령 양떼 목장이 100km 이상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나께서 왜 똑같은 곳을 지나가지?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물론 정말 멋진 곳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5일을 운전하고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로 이동. 퀸스타운에서 시드니로 넘어갈 때는 에어 뉴질랜드를 탑승했어요. 비행시간도 크게 길지 않아 제일 싼 비행기로 예매한 건데 대한항공보다 좋았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좌석 간격도 대한항공보다 더 넓었고 엔터테인먼트도 풍부했습니다. 앵그리버드가 있어 재밌게 하다가 반지 제왕도 봤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를 예매할 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요. 해외 원화 결제가 막혀있는 경우 에어 뉴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결제 실패를 2번 하고 대행사에서 결제했습니다. 이 편이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짧은 비행인데 기내식도 나왔어요. 빵, 샐러드, 메시드 포테이토와 소고기, 그리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간도 잘 맞고 괜찮았습니다. 시드니에서 관광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비즈니스로 예약했습니다. 제스타가 비즈니스 가격이 대한항공이나 티웨이 등 국내 항공사보다 저렴해서 이용했어요. 가격은 인당 7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즈니스를 타니 체크인, 후속, 탑승 등 모두 빠른 게 좋았습니다. 호주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비행기는 타자마자 간식과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을 마실 수 있었고요. 저는 와인을 하나 했어요. 적당히 너무 싼 맛은 나지 않는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와인과 주류는 내릴 때까지 계속 마실 수 있다는 점은 좋았어요. 타자마자 메뉴판을 주고요. 뭐가 나온지 구경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러 오십니다. 뒤쪽에 있는 음료나 술, 간식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시드니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드니가 할 게 없는 도시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자연보다는 도시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었고
가볼 만한 곳도 많았습니다. 시드니에서 3박 4일을 있었는데 첫날은 저녁에 도착하고 마지막 날은 오전 비행기라 이틀만 시드니 관광을 했고요. 하루는 투어, 하루는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센트럴 근처만 돌아보긴 했는데 아쉽지는 않았어요. 다른 동네까지 보고 이것저것 투어하고 하면 시드니 자체는 4박 5일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마다 여행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다시 제스타 비즈니스 이야기. 좌석에 베개도 있고 칫솔, 치약, 목베개 등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좌석은 뒤로 많이 눕혀지진 않았고요. 고속버스 정도 생각하면 될 정도로 눕혀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이것저것 많았는데 터치가 잘 안돼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이코노미는 아예 엔터테인먼트가 없다고 하니 있는 거에 감사해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먼저 점심으로 라비올리와 사워도우, 샐러드, 디저트로 아몬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바질크림 소스의 라비올리예요. 비건 메뉴인데 바질크림 베이스의 파스타를 좋아해서 주문했습니다.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에요. 대신 바질의 맛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초록색 친구들 몇 점, 위에는 단호박이 올려져 있네요. 단호박 맛이 많이 나진 않았고요. 단맛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사워도우는 찍어 먹을 수 있는 발사믹과 가염 버터도 주고요. 디저트인 아몬드 케이크는 위에 오렌지 글레이즈가 약간 올라가 있는데 오렌지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어 요리를 주문했는데요. 맛있게 잘 익혀진 것 같습니다. 연어는 웬만해서 실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메인 메뉴 말고 다른 음식은 구성이 제 거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석 가격이 비싸다 보니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시켜봤습니다. 좀 자다가 간식으로 쿠키도 먹고 차도 먹고 그랬네요. 두 번째 식사로는 멕시칸 치킨 퀘사디아, 라이트 밀이라곤 하는데 샐러드 하나 빠진 거 말고는 점심이랑 구성이 거의 똑같네요. 멕시칸 퀘사디아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같이 주는 핫소스를 뿌려 먹으면 매콤하고 짭짤해서 맛있어요. 안에 내용물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후식으로 나온 치즈케이크도 맛있었고요. 제스타는 디저트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진도 샷으로 먹다가 먹기 힘들어서 토닉으로 주문해 칵테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책도 읽고 하다가 도착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는 갈 때보다 조금 더 비행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행복했던 여행이었습니다.